자, 우리 이제 11번째 명사절 들어가면 되죠. 명사절 하고 있었죠, 우리? 명사절의 거의 끄트머리 쪽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He realized 거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번까지 했었네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요거 간접 의문문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중간고사 때 100% 나옵니다.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으로 나눠지고, 간접 의문문은 문장 속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는 의문문. 그래서 어순이 의주, 동이었고, 직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어서 의, 동주의 순서를 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내신 내릴 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수능에도 3번이나 출제됐던 애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one person asked,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what color they wanted to have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컬러가 원래는 여기 있던 애가 아니라 원래는 컬러가 여기 있던 애예요. 그래서 원래 have에 걸리는 목적어로 컬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원합니다. 색상을 가지기를. 이렇게 됐던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목적어 컬러가 앞으로 빨려 나가면서 의문 형용사 what이라는 애를 쓴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사용되는 의문사 what과 의문사 which는 바로 뒤에 명사를 달아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니까 이 what이 없더라도 나머지 문장은 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대신 이때 쓰이는 what은 해석이 뭐로 나오고요? 어느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What color? 어느 색을 they wanted to have 그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what color까지가 묶여서 의문사 A가 주어, wanted가 동사로 나오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자, no one knows라고 얘기했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동사 no에 걸리면서 목적어 쓰는 자리네요. 그런데 who라는 의가 나왔는데 lived라는 동이 바로 나오고 있죠.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우리 영어에서 의문사들 중에 누구는 의문사 who, 의문사 which, 의문사 what이라는 애들은 의문사들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라고 불려지죠. 얘네들은 대명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명사지만 대명사의 기능을 하면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 즉 이때 who는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who는 해석할 때 누구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Who lived 누가 살았는지를 here before 여기에 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네 번째요. 자, where do you think I bought 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로 등장을 할 때예요.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로 등장을 하는데 주어 동사에 걸리면서 간접 의문문이 의주 동의 형태로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앞에 있는 타동사에 걸리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인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앞에 있는 이 타동사가 특정한 놈들이 나올 때 이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중한 학생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때 쓰이는 이 동사가 외울 때 뒤지게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동사 외울 때 겁나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영어를 처음부터 잘했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영어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컴플렉스가 영어였다니까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막 이런 문법 같은 거에서도 문법에서 이렇게 외우면 쉽겠구나. 우쿠슈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를 해줄 거예요. 자,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문을 썼는데 간접 의문문 앞에 있는 동사가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일, 개, 이, 츠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빌, 개, 이, 체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들에 걸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간접 의문문은 이때 의문사가 어디로 날아간다? 문장 맨 앞으로 날아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앞에 동사가 빌, 개, 이, 체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면 간접 의문문에 걸려있는 의문사가 어디로 나간다? 문장 맨 앞으로 나간다. 왜냐면 빌 게이츠는 돈이 제일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와, 쉽죠? 빌 게이츠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Do you think? 라는 문장이랑 원래 여기 있던 where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애예요.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ere I bought it? 의, 주, 동을 써서 간접 의문을 쓴 거죠. 내가 어디에서 그것을 샀다고.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think죠. 빌 게이츠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의문사 where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리고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때 where를 do you think에 넣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당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꼬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산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의문사의 해석을 꼭 뒤에 있는 문장에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빌 게이츠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동사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62부터 63까지는 화이트 숙제가 됩니다. 54에서 59 완전으로 검사 안 했죠? 62, 63 추가로 토요일날 같이 한꺼번에 검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12강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 12강은 부사절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절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앞쪽 팔품사하면서 정의 한번 했었죠? 자, 영어에서 절이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이 절이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절이라는 말을 하려면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묶여진 접속사 주어 동사가 부사처럼 쓰이게 되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팔품사 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 품사였던 접속사예요. 일단 접속사는 수주음이 최고였죠. 얘는 수주음이 너무 많아서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뒤에 누구를 꼬셔서 다녀? 무조건 주어 동사를 꼬셔서 다녔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꼬셔서 다니는 주어 동사는 무조건 무슨 문장?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영어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접속사 주어 동사는 종류가 딱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영어에서 사용되는 접속사 절은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절과 무슨 절로 나뉘어져요? 명사절이라는 애들과 부사절이라는 애들로 나뉘어져요. 이중 명사절을 앞에 11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영어에서 사용되는 명사절 중 접속사를 쓰는 명사절은 딱 3개밖에 없었죠? 누구? that, if, whether. 이때 if하고 whether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사들 중 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절은 싹 다 부사절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사들 중 뭐 있어요? as, because, since. 얘네는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죠? 저거 무슨 뜻으로?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그럼 얘는 때문에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네요. 그럼 때문에라는 건 뭔가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식한 말로 이유 부사절, 원인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말고 또 뭐 있어요? when, after, before, soon, as soon as, until, by the time. 무지하게 많죠? 지금 선생님이 쓴 여기 있는 이 접속사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요? 싹 다 시간을 나타내는 애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불러요?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또는 if, unless, once. once는 접속사를 쓰면 일단 뭐뭐 하면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얘는 전부 조건이에요. 만약 뭐뭐 하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요. 그리고 얘네와 함께 우리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얘네는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었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건 한 개를 가져오고 한 개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록 나는 잘생겼을지라도 돈이 없다. 이렇게 뭔가 하나를 양보하고 뭔가 하나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얘를 무슨 절이라고 부르고요? 양보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 다 부사절인데 이 접속사들의 해석상의 문제로 이유, 시간, 조건, 양보라는 애들이 달라붙는 것뿐이라고요. 됐습니까? 겁나 쉽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부사절이래요. 우리 영어에서 부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역할이 없죠. 주목 보정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부사절은 문장에서 지워져도 나머지 문장에 전혀 영향을 안 주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봐보세요. 네, 일단 이거 필기만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접속사는 딱 둘로 나눠서 이 명사절 접속사 대디프 웨더와 나머지 애들은 싸그리 다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딱 개념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명사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절 접속사를 쓰는 애들인 거죠. 명사절 접속사를 쓰지 않고서는 관계대명사 왓절이나 간접의문문 의주동이나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나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도 명사절이 된다고 했었죠. 우리 별풍사 때 했던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예문 한번 봐볼게요. 자, because he looks very nice. 그가, 우리 nice가 형용사로 쓰이면 친절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매우 친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because절을 다 없애보세요. I like him.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절? 부사절. 근데 부사절 중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유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예문까지 하고 넘길게요. 자, 제임스 didn't make it to the meeting 이라고 얘기했죠. 자, 제임스는 didn't make it, 우리 make it 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make it은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는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ake it이 보이면 make it은 그것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맥락상 알맞은 애로 여러분들이 의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didn't make it, 제임스는 make it 하지 못했습니다. to the meeting, 그 미팅에 since he missed the bus, 그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 미팅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죠. 이해됩니까? make it은 맥락상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역시 since절이 싹 지워지더라도 나머지 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since절은 부사절, 그중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유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부사절은.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please be careful 이라고 얘기했죠. be careful,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명령문을 썼고요. while you cross the street, 당신이 길을 건너는 동안에 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while이라는 요놈은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반면에 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도 있습니다. while의 뜻은 한번 쭉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while이 뭐라고 해석되는지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면서, 반면에, 뭐뭐일지라도. 자, 그리고 밑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쫙 써놓고 있죠? 자, 얘네들은 밑줄 한 번 더 쫙 다 그으시고요.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은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쓰게 되면 얘가 사용된 문장에는 위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거까지 같이 기록 하나 해놓으시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에는 미래 시제 미를 못 쓴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3번이요. although라는 양보절 접속사죠.
비록 제인 앤 메리, 제인과 메리가 달라 보일지라도 달라 보인다는 걸 양보한 거죠. 그럼 뒷부분에 뭔가 비슷한 내용이 붙겠네요. They are twins. 그들은 쌍둥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lthough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although와 똑같은 뜻의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는 접속사라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네랑 뜻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애들이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in spite of라는 애와 despite라는 애가 있었죠? 얘네 둘은 전부 다 해석은 똑같아요. 비록 뭐일지라도. 근데 요놈들은 품사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그래서 얘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바로 땡. 이걸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in spite of나 despite 뒤에는 절대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되고 얘네 뒤에는 꼭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이거 구별하라고 문제 나올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다음 4번은요. 자, she tried. 그녀는 try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려 노력하다죠.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try to improve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her skills 그녀의 기술을. while other people didn't.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기서 이 didn't는 당연히 앞에 있는 try to improve her skills 이 부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기술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케이, 얘는 뭐 부사 절쪽이니까 동사문을 만들지 맙시다. 자, 밑에 부분에 as의 쓰임은 밑줄 한 번만요. as는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어라! 방금 뭐뭐 하면서라는 뜻의 접속사 하나 더 배웠죠? as 말고. 뭐 배웠어요? y. 영어에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딱 이 두 개, as하고 while밖에 없습니다. as와 while은 동시 동작의 접속사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이게 동시 동작이죠. 동시 동작의 접속사 as와 while 이렇게 두시고요. 자, 밑에 이유와 원인 나와 있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었고요. 양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양태라는 건 양과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와 듯이라는 의미로 양과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as가 있고요. 비교를 나타내는 as는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얘는 접속사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뭐만큼이라는 의미의 as.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내신 내릴 때 나올 거니까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영어에서 as 원급 as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선생님 이따 다시 쓸게요. as 원급 as라는 표현을 쓰면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 원급 비교에는 절대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들어가면 안 되죠. faster, fastest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as 원급 as를 쓸 때 고등학교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보너스로 던져주는 겁니다. 항상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됩니까? 부사를 써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as 원급 as를 쓸 때 이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결정하는 건 as 원급 as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앞쪽 as는 쌩 까세요. as 원급 as가 나오면 앞쪽 as는 무조건 쌩 까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결정하는 건 뒤쪽이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앞쪽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앞쪽에서 형용사가 필요하면 형용사를 쓰는 거고 앞쪽에서 부사가 필요하면 부사를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as는 해석도 없어요. 해석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as만 뭐뭐만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예문 한번 해볼게요. He looks as richly as she.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녀는 보입니다. as richly as she. 그녀만큼이나 부유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 richly가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왜? as 원급 as는 앞쪽 as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앞에 look이 보이다라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어가. 근데 보어라는 자리에 부사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자리는 richly가 아니라 형용사 rich 쓰는 자리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말 해석에서는 richly가 맞아 보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계속해서 부사절 접속사. 자, you want to get good scores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want는 will not을 줄인 거죠. 당신은 will not get good scores.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뒷부분에 unless를 사용했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의미를 함축하는 애고요. if not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unless가 사용된 문장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단 not이 들어가면 안 돼요. unless가 사용된 문장에는 not이나 never라는 부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시에 if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will도 안 돼요. unless가 사용된 문장은 절대로 not이나 will을 못 씁니다. 그리고 고1 땐 간혹가다 주관식 문제로 unless 문장을 if not 문장으로 바꾸라는 경우가 간혹 등장해요. 그래서 unless you submit the report, submit은 제출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요거 submit은 또 submit라는 요 단어로 헷갈리면 안 돼요. submit는 정상. 그래서 unless you submit the report, 당신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by tomorrow, 내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unless를 if로 바꾸면 if you don't submit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밑으로 가서 자,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As everyone does it,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여기서는 대로라고 해석하는 것보단 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죠. 그래서 너의 최선을 다해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되고요. 이때 does는 대동사라고 불러서 앞에 있는 do best를 받는 대동사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부분은 대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 뒤쪽에서 대동사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밑에 거. 자, 소라 helped me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속사 대신하고네요. 우리 조금 전에만 해도 접속사 대신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대신 문장에서 지워지면 절대 안 되겠네요. 왜냐면 명사니까 주목보 중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싹 지워볼게요. 소라 helped me.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소라가 나를 도왔다. 그리고 끝나는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뭐야? 선생님 대절을 분명히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얘는 대절이 없어도 나머지가 지장을 안 받습니다. 네, 맞아요. 부사절 대절이에요. 대신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사절로 쓰이는 대절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정리를 합시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부사절 대절이에요. 자, 영어에서 접속사 대신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맨날 했을 겁니다. so 형부 대절이요. 우리 so 형부 대절 쓰면 뭐라고 해석해요? 너무 형부해서 대디하다 이렇게 얘기를 되죠. 여기서의 대절은 부사절 중에서도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너무 형부해서 그 결과 대디하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쓰이는 대절은 부사절입니다. 문장에서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so 형부 대절을 쓸 때 이 대은 해석을 그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직독직해게 자연스럽습니다. She is so beautiful that I can't see 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결과 나는 그녀를 쳐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부사절이에요. 자, 두 번째로 대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이번에 so 대시 붙어 나오는 경우예요. so 대시 붙어서 나오면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세 번째로 대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사람의 감정이 나와요. 사람의 감정 뒤에 대절을 쓰게 되면 이 대절은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I'm sorry that. 우리 그래서 wish 가정법 할 때 I'm sorry that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that이 sorry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I'm sorry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서 유감스럽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 부사절로 쓰이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요긴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소라 helped me. 소라가 나를 도왔습니다.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I could finish my work. 내가 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in time. in time은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었고요. 제 시간에 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당연히 이렇게 쓰이는 so that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똑같은 표현으로 뭐로 바꿀 수 있었고요? enough to 부정사로 바꿨죠? 대신 enough to 부정사를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enough to 부정사를 쓰면서 동사가 finish니까 enough to finish로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이대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를 도와준 건 소라죠. 그리고 일을 끝낸 건 나죠. 그럼 주체가 달라지죠? 그럼 enough to 부정사를 쓸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대절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다르면 so that을 enough to로 바꿀 때 의미상의 주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또 실수해서 틀리시면 안 돼요. 얘는 중학교 때서부터 워낙 많이 했던 애라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에서는 so를 쓰고 나서 뒤에 cold라는 형태의 형용사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대절을 썼네요. 그럼 요거는 so 대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he weather, 날씨가 is so cold, 너무나 추워서 극열화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so 형부 대절이 나오면 너무 형부해서 극열화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극열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to go outside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오케이 밑에 나와 있는 표현은 네,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뒤쪽 이거 여기도 숙제가 더 나가겠네요. 66, 67이 숙제로 추가가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숙제가 별도로 없으니까 이거 부담스럽진 않죠? 토요일날 숙제가 없으니까 일요일까지 해서 일요일까지 부담스럽게 해서 그냥 막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 요거 민경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13, 14강 관계대명사 관계사는 우리가 앞쪽에서 좀 땡겨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한 거 동영상인지 한번 찾아봐 줄게요. 자, 15강의 도치와 강조 이쪽 파트 들어갑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도치와 강조는 일단 대부분 문법책의 끄트머리에 있어서요. 학원을 계속해서 다녔던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내신이나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내신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치와 강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도치는 가정법이나 뭐 분사구문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거 도치 설명하고 끝내지 않을 겁니다. 도치에 대해서 고3 끝까지 울거먹을 도치를 쫙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조금 넓은 공간 A4지 한 장 정도 꽉 채울 분량이 될 거거든요. A4지 한 장 정도 꽉 채울 분량. 네, 찾아주세요. 책에서. 선생님 못 찾겠어요. 우리 메모지 거기 있는 데랑 다 썼죠. 그래서 조금 글씨를 예쁘게 뭐 이런 데 써도 돼요. 책 맨 끝에 여기 쓰고 있구나.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사정인 글씨는. 오케이, 그 책 맨 끝에 여기 공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종이를 줄까요? A4지 한 장씩 줄까요? A4지를 줘요? 오케이, 네, 잠깐만요. 불 켜고 얘기해 줄게요. 봅시다. 근데 나 같은 선생님한테 영어를 못 배웠을까? 선생님이 내가 시켰지? 네. 원래 그랬지. 이 선생님이 핸드폰 빼는 거 정말 싫어서 그래요. 진짜.
이렇게 계속 하면 진짜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지미세 핸드폰 써봤자 안 얻을 거야. 핸드폰 안 얻을 거니까 그냥 쓰자. 아니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한 번 열받거나 한 번 빡치면 진짜 완전 돕니다 돌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진짜 수업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책상을 친 적도 있어요. 제발. 어? 그냥 애들이 하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 좀 하시고. 그것도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요. 수업 딱 시작하고 나면 절대 전화기 안 쓰기로. 그럼 선생님이 또 걷어내야 되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 못 쓰고 그럼 또 여러분이 죽상하고 있고 그럼 또 선생님 되게 싫어할 거고 그럼 영어가 비워질 거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자, 가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종치는 땡 하고 멈출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할 부분은요, 도치예요. 근데, 아이고, 씨, 순서대로 가야지. 자, 도치라는 걸 정리할 건데요. 자, 도치라는 건 일단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 영어의 모든 문장, 우리 문장의 오형식은 싹 다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 도치라고 불려지는 애는 무조건 주어보다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걸 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치는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애들은 주어와 동사가 자리만 바꾸면 되고 어떤 애들은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다른 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치 배우면 뭐 그냥 주어 동사 바꾸는 거야, 뭐 얘는 두더지 디드 쓰는 거야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얘가 내신 대비 때 주관식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두더지 디드를 쓰는 거고 어떤 경우에 두더지 디드를 쓰지 않는 건지 그것까지 딱 정리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필기 잘 해놓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영어에서 말하는 도치 중에 오늘은 일단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니까 첫 번째 좀 짧은 거 먼저 할게요. 영어에서 only에 의한 도치라는 애가 있어요. only에 의한 도치입니다. 자, 영어에서 only라는 애는요, 오직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이 말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얘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가지고 있죠. I love only you라고 얘기하면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해. 근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오직 너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only라는 애는 얘 자체의 중복적인 부정의 뉘앙스가 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냐면 이 only라는 애는 only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only 혼자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도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only I love you 라는 표현으로 only가 이렇게 혼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주어 동사의 순서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only가 나오면서 뒤에 부분에 다른 어떤 단어를 달고 나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절이 나온다거나 또는 뒷부분에 어떤 구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only를 썼는데 only 뒤에 단어나 구나 절이 붙었다. 그리고 얘네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쓰이게 되면 그땐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only가 혼자 문장 맨 앞에 나오고 문장이 나올 때 도치가 일어나지 않지만 only 뒤에 단어나 only 뒤에 구나 only 뒤에 절을 달고 나온 상태에서 뒤쪽에 주어 동사가 쓰일 때 무조건 도치가 일어난다고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only then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오직 그때에만 I love you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did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했었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요건 예문 쓰지 마시고요. 자, 요 얘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느냐면 단어나 절이나 구가 온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데 이 only에 의한 도치는 주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only 단어, 절, 구를 쓰고 나서 뒤에 문장이 올 때에는 일단 비동사나 당연히 비동사는 am, is, was, was죠. 또는 조동사나 당연히 조동사는 will, can, may, must, should 또는
have, has, had도 조동사로 들어가고요. have, has, had가 조동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have pp, has pp, had pp일 때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와 있었으면 얘네는 주어랑 무조건 자리 체인지만 하면 돼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무조건 주어와 자리 체인지를 해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를 쓰고 있었다면 일반 동사는 그대로 두고 인칭과 시제에 맞춰서 do, does, did라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주어를 쓰고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는 무조건 뭘 써야 되고요? 원형의 형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 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제외하고 싹 다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도치를 시킬 때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지 do, does, did를 써야 되는지 이 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가지는 일반 동사가 나올 때 do, does, did를 쓰는 도치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동사가 나왔는데도 do, does, did를 쓰지 않는 도치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요거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only는 혼자서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도치가 안 일어나지만 only 뒤에 단어나 구나 절을 쓰고 문장이 나올 때 꼭 도치가 일어난다. 대신 이때 도치에서는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do, does, did를 이용해서 도치를 시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 주 토요일에도 바이트 챙겨와 주시고요. 일단 바이트 숙제는 일요일 날까지 해서 검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단어는 32, 33이죠. 이렇게 하고 듣기는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숙제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차가 아마 3회차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3회차 부분 이번 주에 듣기 한번 하고 나머지를 전부 숙제로 해서 끝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지금 숙제를 별도로 안 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꼭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문법은 한번 했을 때 다시 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어 제시 한번 해야 되는 사람들 나오시고, 자, 인사하고 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선배님 시간 줘야 되죠?